제가 국내 브랜드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릴게요. 이 아이템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입는다라고 생각할 때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내가 저 사람을 스타일링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템이 괜찮은가? 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안 입는데 왜 추천해? 왜 광고해?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은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잠깐 켰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다가 뛰고 와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먹었던 글렌모렌지 시그넷 먹으면서 할 거고요. 제가 요새 댓글에 살쪘다는 얘기가 자꾸 보여요. 여러분, 살쪘어? 살 안 쪘거든요? 몸무게 그대로예요. 근데 자꾸 살쪘다는 얘기가 들려. 자꾸 댓글에 막 형님 뿌셨네요, 러닝 끝나고 치킨 피자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위스키 한 잔만 마실 겁니다. 조심해. 내가 생각해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머리를 넘겨서 그래요. 머리를 넘겨서 얼굴이 더 많이 보여서 이제 살이 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한 잔이 거의 70ml인데요 한 잔만 마신다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따른 거예요. 한 잔만 마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한 잔만 마시려고 이만큼 따른 거예요. 안 불었다고. 지금 그래서 몸무게가 늘지도 않았는데 빼고 있어요. 요새 맨날 그릭 요거트 먹고요, 러닝 하고요, 집에서 홈트도 하고요. 큰일 났어. 한 7kg까지 빼서 온다. 한번 어디 두고 봅시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왜 자꾸 살쪘다고 그러는 거야. 미치겠어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람 사는 패션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패션 이야기 좋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질문을 이제 많이 받고 사람 사는 패션 이야기를 좀 듣는 날입니다. 오늘은 멤버십이 이제 내일 그 세일 링크가 올라가는 날인데 제가 기막히는 거를 조금 찾아놨어요. 기막히는 거 좀 찾아놔서 뭐 예시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이미 산 거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이 이제 좀 나올 때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머 세일을 시작했어요. 트레비앙이 서머 세일을 시작했는데 이 중에 제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원래 얘가 잘 안 입는 브랜드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릭 오웬스입니다. 릭 오웬스에 니트가 하나 있는데 요거 괜찮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너무 괜찮지 않나요? 사실 릭 오웬스를 제가 안 입어서 그렇지 좋아합니다. 릭 오웬스는 사실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싫어할 수가 없는 브랜드죠. 릭 오웬스가 거의 뭐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장난으로 릭 오웬스가 모든 패션의 통달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가 되곤 하는데 참 괜찮더라고. 이 니트가 일단 레귤러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시어하죠. 이 소재감이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컬러가 좋아요. 남자분들이 입으시기에 힘들지 않은 레드 컬러 플러스 약간 이 릭의 소매감 플러스 옆쪽에 이런 식으로 지퍼 없이 그냥 툭 뻗어져서 들어가는 한쪽만 이렇게 열려있는 절개, 요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 와, 저 되게 괜찮다고 봤는데 릭 오웬스네? 약간 이런 느낌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을 그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때 항상 이제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제 취향으로 거르지만 내가 이런 스타일을 입는 사람한테 옷을 입힌다, 그러니까 내가 파프라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을 스타일링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들어맞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 취향으로 한번 거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일률 가격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거듭니다. 그래서 나온 친구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뭐 영상에서도 아이템을 소개할 때 약간 마인드가 그래요. 저는 사실 제 옷을 입은 것도 많지만 누구를 입히려고 착을 짠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입는 내 옷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 눈에 들어맞는 거를 짜면 되니까. 근데 누군가를 입히는 거는 내 기준으로 짰어도 그 사람이 만족해야 되잖아요. 옷을 입는 사람이 만족해야 된단 말이지. 그걸 정해진 컨셉도 있을 거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뭔가 아이템을 추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멤버십에서 아이템을 추천할 때도 내가 저 사람을 입힌다면, 내가 저 사람을 스타일링 한다면 이 옷이 괜찮을까? 라는 기준에서 항상 출발하거든요. 내가 안 입을 것 같은데 멋있어. 근데 저 사람이 입히기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캐스크샵 한다고 영상 올렸더니 이제 댓글에 아니 국내 브랜드 안 입으시잖아요. 국내 브랜드 안 입으시고 매거진은 하시고 광고는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스탠스가 궁금합니다. 뭐 약간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 답글에 성심성의껏 써드렸는데 지우셨더라고요, 댓글을.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압도적으로 해외 브랜드 비율이 높죠. 제가 입는 옷들이. 그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근데 제가 국내 브랜드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때요, 어떤 식의 생각으로 추천을 드리냐, 이 아이템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입는다라고 생각할 때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스타일링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템이 괜찮은가? 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취향이 만들어진 과정이 해외 브랜드만 있지는 않아요. 제가 영상에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국내 브랜드 옷을 얼마나 많이 사고 협찬받고 입어보고 입혀봤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앨범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만 보시니까 거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뭐 해외 브랜드도 많고 하니까 스타일리스트들이 국내 브랜드를 잘 안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뮤비 앨범이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수많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시를 한 3, 4년 하면서 뭐 그 당시에 뭐 했던 팀 멤버들이 막 한 팀에 11명, 9명 이런데 국내 브랜드로만 한 달에 15번의 스케줄만 착을 짰어도 8명, 위아래 2개라고 합시다. 16개에다가 곱하기 15 해서 대충 225라고 할게요. 225를 제가 거의 4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네가 안 입는데 왜 추천해? 왜 광고해? 라고 하는 거는 네, 말에 아끼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인기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브랜드들의 네이밍이나 그런 걸 왜 어떻게 다 아는지 아세요? 저는 그때 국내에서 새로 나오는 브랜드들을 매달 PPT로 정리해서 공유했어요. 매달 국내에서 새로 나오는 브랜드들 디깅해가지고 인스타에서 국내 브랜드를 협찬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매달 해가지고 정리해서 저희 팀 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고, 그 당시에 그 리스트업에 있던 브랜드들 중에 제가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잘 되는 브랜드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브랜드들 옷을 초창기 때부터 협찬받아서 다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돌려서 답글을 썼는데 이제 지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쓰면서도 제가 이거를 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즐거운 이 금요일 밤에 여자친구 와인 먹는데 좀 이제 그런 댓글이 달리길래 굉장히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제 기준에서 괜찮은 아이템들을 올려드릴 거다, 그리고 많이 할인율을 받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장님, 근육 좀 있는 남자는 어떤 스타일링을 하면 쿨해 보일까요?잉? 근육이 좀 있는 남자? 그러니까 근육이 좀 있는 남자라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근육?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근육이 좀 있는 남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이제 근육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면은 요 정도이지 않을까? 아니, 요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벌크업이 된 상태일까? 이제 보통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느낌이거든요. 패션 보통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느낌이에요. 약간 딱이네. 약간 패션 좋아하는 핏이거든요, 이 친구 지금. 바디 핏이. 근데 어쨌든 근육이 좀 있는 남자분들은 뭘 입으셔야 되냐, 이제 근육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요즘에 조금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당연히 러닝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죠. 그 근육이 있는 상태에서의 입는 그 러닝 아이템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러닝 아이템들을 입되 거기에 조금 자기 근육을 살릴 수 있는 맨즈의 느낌이 들어가는 아이템들 입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머슬핏의 반팔티라던가, 아니면 근육 있는 남자분들이 입었을 때 그 폴로티가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폴로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고, 그죠, 프레드 페리 같은 것들. 저는 프레드 페리 같은 거 근육 있으신 분들 입는 거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깃 안 세우면. 거기에 이제 보통 조금 더 가면은 워크웨어나 아메카지 같은 것들을 많이 입으시죠. 왜냐면 그런 옷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아이템 자체의 사이즈가 크고, 밀리터리 베이스나 워크웨어 베이스의 옷들이 사실 이제 사이징감이 조금 더 이제 슬림하다기보다는 오버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금 스타일링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워크웨어나 아메리칸 캐주얼, 아메카지 쪽에서 보시는 게 몸이 좋으신 분들도 약간 그 뭐랄까 캐주얼한 맛을 살리면서 입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름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근육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원색 컬러감의 아이템을 입었을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 아세요? 조금 빈티지한 티셔츠도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이제 원단감에 워싱 들어가 있는 거. 나 정도 체형의 사람이 그런 뭔가 빈티지 티셔츠 입는데 막 옐로우나 퍼플 이런 거 입으면 조금 웃겨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근육이 좀 있으신 분이 빈티지한 퍼플 티셔츠 오버한 거에다가 밑에다가 올리브색 카고 팬츠 좀 통 있는 거에 이제 그렇게 다니면 뭔가 멋있다?
제 필터긴 한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또 몸이 큼으로써의 장점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큰데 섹슈얼한 거 입고 싶어? 그러면 젠더리스한 브랜드 입어야죠. 예를 들어서 뭐 바라간이라던가 이런 것들, 바퀴라, 그런 좀 게이 섹슈얼한 옷을 입어보시는 것도,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멋있게 입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입어보셔도 좋다.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가 시간마다 쇼도 찾아보고 편집샵도 디깅합니다. 곧 방학이라 여가 시간이 많이 생기는데 패턴, 봉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관련 학원을 다닐까 생각 중인데 미리 배운다는 것에 메리트가 있을까요? 혹은 더 중요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있을까요? 자, 이분 아이디가 디자이너가 꾸민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때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개꼰대 같다. 어떡해. 근데 그게 맞아요. 대학생이면 다니라고 할 것 같아요. 대학생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학교에서 이제 뭐 패턴 수업이나 테일러링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수업을 듣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봉제가 안 되니까 방학 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저가 학교 다닐 때가 꽤 있었어요. 봉제 학원에 다니거나 그런 친구들 꽤 있었는데, 고등학생이면 그거를 대학교 가서 하세요. 대학교 방학 때 하세요. 지금은 고등학생이면 지금 뭐 편집샵 디깅하고 하는 거 하면서 공부하세요. 뭐 대학을 안 갈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가도 좋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 안 갈 거고요, 바로 뭐 군대를 갈 수도 있고 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패션과 관련된 학과로 대학을 가고 싶어, 근데 가서 이런 봉제를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방학 때 학원에서 미리 배우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저는 비추, 대학 가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는 근데 의료학과에 나오신 분은 다 공감하실 얘기라서, 대학교 가서 학원을 만약에 안 가요. 학원에 안 가고, 그 의료학과 대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방학 때 공고 뜨는 게 있습니다. 뭐 또 교수님들이 그 연결해줘요. 패턴실, 어디 뭐 밴더 회사, 뭐 이런 공고가 나와요. 그런데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일에 빡세게 배울 수 있습니다. 웬만한 정직원 일하는 것보다 돈은 적게 받고 일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물론 챙겨줄 건 챙겨주죠. 챙겨줄 건 챙겨주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학원 다니는 거보다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 학원 다니는 거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이제 그런데 내 가서의 장점은, 학원에 다니는 거는 실무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학원에 다니는 거는 이제 실무를 연습하는 건데, 그런데 가면 실무를 할 수 있어요. 대신 몸은 좀 힘들 수 있지. 그런 것들을 하시다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격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 근데 진짜 좋은데 말고요, 회사의 규모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않은 데에 가서 겪어보시는 거 추천. 이거는 근데 예체능 특이에요. 제가 뭐 의료학과에 나와서 의료학과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제 뭐 다 똑같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예체능 특입니다. 우리나라 예체능 특뿐만 아니라 해외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공대생도 비슷해요. 제가 공대는 아예 모르니까. 그쵸, 다 그렇죠 뭐. 저는 옷을 입는 걸 좋아해서 모델을 하고 싶었지만 키가 맞지 않아서 못하게 됐대요. 주변 패션학과 다니는 친구들 보면 부럽고, 이제부터라도 패션 트렌드의 서치를 자료 모아서 유튜브 캠을 켜고 트렌드를 소개하는 유튜브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서치는 보그 등에서 서치해보려고 하는데, 더 참고할 만한 것을 아신다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이 시간까지 라이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100분 좀 넘게 계신데, 여러분들 얼마나 패션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지금 12시 넘은 시간에 이 수염난 남자애가 떠드는 거 보고 싶어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패션을 좋아하시니까 보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인스타와 기타 등등의 편하게 볼 수 있는 패션 유튜브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시대입니까? 맞죠? 유튜브 캠을 켜고 트렌드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하고 싶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라이브 보고 있는 110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카메라 앞에 설 용기와 편집할 스킬만 있다면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계신 110분도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JS님이 유튜브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더 참고할 만한 곳을 저한테 알아가실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이거를 나라는 사람의 필터를 통해서 어떻게 재가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트렌드라는 것들을 어떻게 재가공해서 내 취향으로 소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보 싸움은 사실 지금에 와서는 많이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자, 주냐 와타나베 뉴발란스가 콜라보가 발매됐습니다. 인스타 새로 심하잖아요. 인스타에 모든 있는 웹진 계정이 주냐 와타나베 콜라보를 올립니다. 주냐 와타나베 뉴발란스 콜라보 나왔습니다. 사이트 어디서 구매할 수 있고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는 이 시장에서 그거 어떻게 재해석할지, 저는 이런 옷들을 입는데 이런 옷들을 입을 때 이 주냐 와타나베 콜라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필터를 만드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통달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제. 나한테 묻지 마. 자, 브랜드를 런칭할 때 스큐를 아예 적게 뽑는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이거는 물론 저희 채널에서는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에센스룸이나 이런 분들 실제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생산을 한 게 뭐 아이템이 한 3개, 4개 정도 이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뭐 한 반년 정도 이렇게 했죠. 하면서 어쨌든 핸들링을 제가 다 했으니까 저도 그때 느낀 게 되게 많았는데 그때 제 경험에 그냥 비춰서 얘기를 해드리면, 자, 먼저 패턴을 만들어야겠죠. 내가 패턴을 진짜 잘 그려. 그래서 직접 그렸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패턴을 그리는 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야. 머리에는 있는데 이거를 구체화할 수는 없어. 그러면 패턴실을 써야겠죠. 패턴실을 쓰거나 패턴을 그려주시는 분을 이제 써야겠죠. 요거는 이제 제품 한 개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품 한 개 기준 이제 수량 50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패턴비를 지인 찬스 등등 써가지고 하나 그려주는데 10만원 드렸어요. 자, 1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 밑에 계산해놓을게요. 10만원을 드렸어요. 샘플을 봐야겠죠. 샘플을 안 볼 수 없죠. 보통 2차 샘플까지 본다고 칩시다. 2차 샘플까지 봅니다. 샘플 원단도 발주를 해야 돼. 근데 또 샘플 원단감은 수량이 적으니까 잘 안 줘요, 시장에서. 그래서 우리 저희 학생 때 과제전 같은 거 해야 돼서 원단 띄러 가잖아요. 스와치 보러 가잖아. 그러면 무슨 척을 했냐면은 브랜드에서 샘플 만들기 위한 원단 띄러 나온 막내인 척을 했어요. 업체명을 물어봐요, 그 시장 사장님들이. 왜냐면 그분들도 샘플감 그거 1야드 2야드 떼주는 거 그거 커팅비가 더 나와요. 왜냐면 이만한 큰 롤에서 그거를 잘라야 되거든. 그 사람들 자르는 것도 인건비예요. 커팅비도 생긴단 말이야. 커팅비도 인건비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무거나 얘기했어. 업체 어디요? 아, 저 유니버셜 원이요. 아, 뭐 유니버셜 원 어디요? 저희 신생인데 요번에 조금 뭐 들어가가지고 샘플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샘플감 지금 떼고 있어요 하면 이제 사장님이 이제 느낌 오죠. 얘가 얘가 학생인지 그 느낌 와요. 사장님들이 거의 짬밥이 몇 년인 느낌 와요. 그러면은 이제 연기 잘해야 돼 해서 자, 샘플감을 띄었어.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샘플감을 띄었어요. 자, 바지를 만든다고 칩시다. 바지. 그러면 1야드에 10,000원으로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이야. 바지 하나 만드는데 보통 1에서 1.5야드가 들어가요. 그러면 샘플감으로 2야드 했어요. 2야드 여유있게 2야드. 그러면은 2만원이죠. 근데 샘플 2번 봐야 되니까 4야드 4만원. 4만원어치를 이제 원단을 구매합니다. 그럼 여기에 4만원이 또 생겼죠. 자, 4만원. 그래서 샘플을 만들러 갔어. 자, 샘플실에서 샘플을 뽑는데 뭐 바지라고 치면 10만원 정도? 이거는 10만원에서 한 20만원인데 메인 공장에서 샘플을 해주시는 공장이 있어요. 샘플까지 해주는 공장이 있다. 이런 데서 하면은 좀 쌉니다. 한 10만원 안쪽에서 샘플을 볼 수 있죠. 이런 공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할게요. 진짜 싸게 해서 내가 그 샘플비 10만원 이거를 샘플 2번 봐. 20만원이죠. 여기 20만원. 그리고 이제 메인에 들어가야죠. 메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에 1.5야드로 잡을게요. 바지 하나 만드는데 1.5야드. 그러면 메인감이 10,000원이니까 1 곱하기 1.5 하면 15,000원이죠. 바지 하나를 만드니까 원단이 15,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50장을 만들 거예요. 50장. 그러면 1.5 곱하기 50해서 75만원. 자, 여기서 원단을 발주했습니다. 75만원. 자, 75만원을 해서 공장에 가져가요. 만들어주세요 딱 하면 사장님이
몇 장 하실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초기 공학 해가지고 한 50장 정도만 하려고 해요. 혹시 공인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50장은 조금 힘든데 우리 공장이 이번에 뭐 대규모 이제 뭐 저기 뭐 LF에서도 물건을 받고 뭐 해서 거기 뭐 1000장, 2000장, 뭐 10,000장 이렇게 하는데 50장은 조금 힘들어. 요거는 공인비가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비터백도 하나 사가야 돼요. 아시죠? 비터백 무조건 사가셔야 돼요. 공장 갈 때 비터백도 드리고 이제 사장님 제가 뭐 이제 앞으로 이 공장에서 정말 열심히 바지 만들고 또 잘 되면은 제가 또 알겠습니다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오케이 그러면은 뭐 바지 공임 하나에 한 진짜 쇼부 잘 쳐가지고 오케이 25,000원이라고 합시다. 25,000원 50장 기준. 자 그러면은 2.5 곱하기 50이니까 125만원입니다. 125만원. 자 물건이 나왔어요. 물건이 나왔어. 근데 여기서 그냥 넘어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옷만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택도 달아야지. 메인 라벨이랑 그 다음에 케어 라벨. 근데 이거 택배 보낼 거잖아. 상자도 사야 돼요. 포장 상자 구매. 이 라벨도 말하자면 긴데 일단 50개는 절대 안 만들어줍니다. 50개는 안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죠. 만들어주는데 비싸요. 거의 10배 이상 비싸. 왜냐면 보통 브랜드에서 라벨 하나 만들 때 10,000개씩 만듭니다. 10,000개. 10,000개 단위. 이제 10,000개 단위부터 단가가 싸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뭐 메인 라벨, 케어 라벨, 포장 상자 다 해가지고 50개니까 한 30만원? 이것도 되게 낮게 잡은 거예요. 30만원. 30만원 더 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총 얼마죠? 264만원이 듭니다. 264만원이 들었어요. 바지 50개를 생산하는데. 그러면 생산 단가를 쳐보자. 270으로 할게요. 그냥 270으로 하고 나누기 50을 하면은 5.4만원이네요. 바지 하나 생산 단가가 5.4만원입니다. 이제 내가 50개를 팔아야 되는데 배수를 나는 진짜 상관없어. 2배만 볼래. 2배수를 쳐요. 근데 여기서 사실 뭐 세금 내고 사이트 만들고 배송비 빼면 실질적으로 1.8배수 정도 돼요. 1.8배수. 자 그러면은 내가 264만원 들여서 얼마를 버는 건가요? 264 곱하기 1.8 생산 단가를 다 빼면은 211만 2천원을 법니다. 완판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50장을 완판했다는 가정하에 211만 2천원을 벌어요. 근데 제품을 하나 한다. 보통 하나 50개 꼬매는데 공장 스케줄 안 맞으면 운 안 좋으면 한 달 넘게 걸림. 그러면 내가 한 달 내내 핸들링 신경 쓰고 밤새 포장하고 사이트에서 CS 해주고 교환 반품 받아서 한 달 조금 넘게 해서 211만 2천원 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우리 석종님 나오셨네. 석종님. 자 여기에다가 제품 컷 찍어야 돼. 제품 컷 찍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친한 친구 모델이 있어. 10만원은 줘야지. 진짜 친한 사진 작가 있어요. 10만원은 줘야 될 거 아니야. 하프 스튜디오 4시간은 빌려야지. 그래 제품 하니까 2시간만 빌리자. 2시간만 빌립시다. 10만원. 요렇게만 해도 30만원이 더 빠져요. 그러면 181만 2천원 번 거예요. 요렇게 됩니다. 그쵸? 완판된다는 가정하에. 이거는 제가 진짜 적게 잡은 거예요. 원단의 커팅비나 사실 이런 것도 안 넣었고요. 이제 이게 내가 해외 원단을 쓰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해외 원단은 커팅비에 관세까지 내야 돼요. 해외에서 원단을 들여올 때 관세를 여러분들이 내셔야죠. 현실은 더욱 각박합니다. 제가 만들어 봤을 때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석정님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모션.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핸들링을 다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핸들링을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 잘 몰라. 원단이나 생산 공장 막 이런 그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프로모션을 하는 게 낫죠. 프로모션은 뭘 하냐? 다 한다. 대신 프로모션을 쓸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소통이 돼야 함.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개망함.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건 담백하고 멋있는 기성복인데 나온 거 보면 웬 무대 의상 나와 있음. 진심. 방금 제가 농담식으로 무대 의상이라고 했지만 무대 의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 좀 화려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의 무대 의상을 말한 게 아니라 제작 의상 같은 옷이 나와요.
옷을 잘 못 만들고 만들면 제작 의상 같은 옷이 만든다니까? 저 옷이 판매를 하려고 만든 옷이 아니라 특수한 일회성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옷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서 다음에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데 물론 모든 옷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필수적인 요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다 뒤엎어서 내가 진짜 엄청난 작품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천재죠. 그건 천재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 카라다를 봉제하는 데 있어서도 카라다는 게 패턴이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 의류학과 처음 들어가면 카라 패턴 그리는 게 처음에 제일 빡쳐요. 이것도 기본이 되는 옵션이 있어요. 이 카라 패턴을 그리는 기본 옵션이 있단 말이야. 패턴 책에 나와 있는 기본 공식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느낌으로 변형시켜서 그거를 공장에 주는 거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주잖아요. 그러면 옷을 딱 소비자가 받아봤을 때 이상하다, 옷은 예쁜데 기성복 같지가 않아요. 돈을 주고 사는 수십 장이 만들어진 옷 같지 않은 느낌이 나고요. 제가 그런 옷의 느낌을 가장 많이 본 게 의지를 못 참아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브랜드한 친구들의 옷들을 보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무대뽀로 옷을 만든 것보다 인스타나 카페 여러 가지 방법에 저렴한 사람을 알리고 만든 게 설득력이 있고 낫겠죠. 근데 무대뽀로 옷을 만들려고 했을 때의 본인의 시야와 내가 인스타나 카페 같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것저것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만드는 옷의 시야? 옷 자체로서의 내재된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저는 무대뽀로 옷을 만든 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뭐 정말 잘된 분도 있지만 저는 주변에서 너무 안타깝게 된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굳이 인스타, 유튜브, 아니 내가 정말 진실되게 블로그를 써도 좋고요. 인스타에서 착샷으로 내 옷을 뽐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글을 쓰거나 내가 그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했던 것들, 사색하는 것들을 쓰는 것들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플루언서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좋은 마케팅 수단이긴 하다, 이 얘기지. 근데 무조건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거는 본인이 하려는 브랜드 스탠스에 따라 달려있어요. 내 옷은 멋있는 사람들만 입었으면 좋겠어. 내 옷은 반드시 팬층만 입었으면 좋겠어. 인스타 인플루언서? 내 옷 사서 입어. 안 줄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굳이 인스타를 키우고 유튜브도 하고 이럴 필요 없죠. 뭐 이건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패션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패션은 예술이야. 창작물을 만드는 거고 이건 예술작품과 다를 게 없어. 미술작품과 똑같아. 나는 그런 옷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내 옷을 분명 알아봐주고 멋있다고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옷을 브랜딩을 할 때 그 유능한 마케터들이 무엇을 먼저 공부하는가? 브랜드 맵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멋있어? 내가 옷 잘해? 근데 거기에 치밀한 계산도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들한테 내 멋있는 옷을 팔고 싶고 내 브랜드는 이 브랜드 매핑에 놨을 때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계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그냥 옷을 만들어서 팔아서 잘 될 거야. 될 수 있죠. 너가 천재면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죠. 당신이 마르시엘라고 라프시몬스고 엔드민미스터고 월터반 베이덴동 크고 그러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브랜드의 가격대를 고려하고 이 옷을 어떤 사람한테 팔 것이고 어떤 브랜드와의 스탠스가 맞춰줘야 할 것이고 어느 시기에 팔 것이고 를 생각해서 나쁠 거는 절대 없거든요. 브랜딩이 얼마나 계산적인 과정인지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트렌드, 그러면 우리는 이런 트렌드에서 우린 브랜드에서 어떤 옷을 만들 수 있는지, 어느 지점에 우리 브랜드에 놓을 것인지, 가격대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우리 옷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다 파악해야죠. 당신이 천재가 아니고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내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이상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위스키 광고가 들어오지 않는가? 제가 진짜 제대로 홍보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약속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스키 광고 들어온다? 진짜 근데 위스키가 괜찮아, 맛있어, 그러면은 제가 3개월 동안 라이브 할 때 그 위스키만 마시겠습니다. 무한으로 제공해 주신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면 빨리 소문 내세요.